안녕하십니까. 한경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팀으로 캄보디아에 오는 시간들이 자꾸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 역사 또 문화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준비를 하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의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그런 캄보디아 나라 이름은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킹덤 오브 캄보디아. 그래서 그 인도 차이나의 나라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5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 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이렇게 5개 나라가 있고 이 5개 나라를 간통하는 강이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그 메콩강은 사실 그 인도 차이나가 발원지는 아니고 그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티벳이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티벳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강이 정말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중국이 메콩강 그 줄기에다가 많은 댐을 건설하고 있어서 인도차이나 나라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강이 없으면 우기가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강물들이 정말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그렇게 흘러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댐을 만들어서 그 물 줄기가 많이 약해지고 또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인도 차이나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인도 차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친중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인프라가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남한의 1.5배입니다. 1.5배.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대한민국보다는 좀 더 면적이 넓은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처럼 계절이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기라고 하면은 11월부터 5월까지를 건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건기에는 그 비가 오느냐?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정말 5, 6개월 동안 거의 비 한 방울을 제대로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기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이제 우기도 하는데 그럼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느냐? 매일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기잖아요. 7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이 우기 때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건기 때는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의 인구는 약 1700만, 어떤 분은 이제 1650만 이렇게 얘기하고 수도 프놈펜에는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는 15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100만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수도 캄보디아 그 프놈펜이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라든지 또 뭐 많은 그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커졌고, 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하루에 5군데 예배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차도 많지 않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곳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이제 차가 없을 때 새벽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벌써 한 9시 지나면은 프놈펜 시내의 그 길이 다 차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만큼 차가 많아졌고 인구도 많아졌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엄청나게 이제 확장도 됐지만 또 그만큼 많이 불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캄보디아는 언어가 캄보디아가 스스로 만든 크메르어를 사용합니다. 크메르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크메르어를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상위 한 5등 안에 들 정도로 언어가 되게 배우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 오셔가지고 무슨 그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림은 아니고요. 정말 배워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쉽지만,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예 뭐 영어도 아니니까 읽을 수도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인구 그 구성, 민족 구성을 보면은 크메르족이 90%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5%, 중국 사람들이 3%, 그 다음에 그 모슬렘족, 짬족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한 2,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3%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 깜뽕 싸움, 시아누빌이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 유일한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가 아니고 거의 한쪽 기설에 정말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해변 도시, 항구 도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2의 마카오를 건설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건축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1인당 GDP, 그러니까 GDP는 1,500불에서 한 1,800불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2018년 기준이니까 아마 우리가 2018년 이후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성장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 GDP가 한 1,800불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고대전, 기원전 한 6세기경부터 그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캄보디아는 인도의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그 왕국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냥 뭐 들어 두십시오. 후난 왕국, 첸라 왕국, 앙코르 왕국,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왕국을 나누는데, 이 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크메르 왕국의 가장 큰 전성기는 앙코르 왕국입니다. 그래서 9세기에서 13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정말 이루었던 그 크메르 나라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14세기부터는 이 나라가 그렇게 전성기였지만 서서히 몰락해 가지고 1400년, 1430년 이때쯤 되면은 태국한테 정복을 당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14세기 이후부터는 근세기까지는 굉장히
나라가 그렇게 부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앙코르 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 순환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순환보다는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그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자주 캄보디아를 침략하고 또 침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잦아지고 또 외세의 그런 어떤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자꾸만 이 큰 대제국들이 그 경계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지금의 캄보디아는 사실 그 옛날 1000년 전의 전성기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17세기 초에는 베트남 왕조가 침입을 하고 또 18세기에는 그 말레이시아가 그 18세기 말에는 그 태국이 지금의 그 시엔립과 캄보디아 북부를 그 점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860년대부터 1950년 약 그 90년 가량을 프랑스 식민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그런 뭐 나은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1975년부터 또 79년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폴포트 정권,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이 나라의 가장 아픈 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 총선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훈센이 단독으로 신정부를 출범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훈센 그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노르돔 그 시아모니 그 현 국왕이 또 취임을 하는데, 이제 이 왕은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은 아직도 싱글입니다. 싱글이고,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뭐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을 이렇게 후계자로 삼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그 왕의 친척들,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척들,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면은 그 사람이 또 왕으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을 보면은 주요 산업인 농업입니다. 농업 70%가 농업이고 거의 70%가 아직도 그 농업에 종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프놈펜에서 시엔립으로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그 길 양옆으로 다 논입니다. 논.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에는 그 논이 거의 다 재배가 되고 벼가 있었고 한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잘 안 짓고 그것을 묵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벼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성장을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년 7.5%, 그러니까 1년에 한 7.5% 이상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4%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4에서 5% 그렇게 회복을 하고, 정말 그 경제 수준으로는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5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5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그 캄보디아하고 한국의 그 경제 교류 이런 걸 현황을 보면은, 이제 요즘 최근에는 뭐 신남방 정책이다 이래 가지고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많은 경제 교역국이 되고, 두 번째가 어떤 나라냐면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파트너로 두 번째 나라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크죠, 캄보디아에. 그래서 이게 2019년 기준으로 따져서 두 번째 나라다.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이,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여기에 법인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이제 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그 외에 대구은행, 농협, 그 외에도 저 부영이라는 그 아파트 짓는 그런 건설 회사도 여기 부영은행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국 교인들의 그 숫자를 보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15,000명 이상 됐는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숫자가 좀 줄었고, 그리고 프롬페이에는 약 10,000명, 또 시엔립이나 다른 도시에 약 5,000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15,000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한국 내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럼 한국 내 캄보디아 사람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 약 5만 명 이상 정도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국에도 캄보디아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도 한국 분들이 캄보디아 여성분들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좋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좋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형태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입헌군주제다. 여러분 입헌군주제는 잘 아시죠? 왕이 있으면은 행정수반은 총리가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현 국왕은 상당히 그래도 이 나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높아요. 상징적인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정말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도 자유로워요. 여행 가는데 무슨 붙잡고 무슨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나라가 아직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약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염려스럽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이제 유명 관광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마치시고 문화를 탐방하시는 시엔립 같은 경우는 앙코르왓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똠네사 호수, 이거는 사실 말이 호수지 가셔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우기라서 더 아마 그 물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고, 거기에 똠네사 호수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배 위에서나 수상 가옥을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 생계 수단은 그 똠네사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생계 수단을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누쿠빌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깜뽕 싸움이라 하는데 해변 도시, 휴양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방문하면 좋은데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고, 근데 요즘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제2의 마카오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전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건축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철수해 버렸어요. 철수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돼 가지고 진짜 더 이상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막 큰 고층 빌딩들이 유령 건물처럼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 뭐 가면은 해양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도시고 거기에 또 그 깜뽕싸움을 가는 길에 보면은 깜꽃, 까옙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양을 따라 강을 따라가면서 바다로 접해 있는 그런 곳인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그 별장을 지어놓은 그런 어떤 휴양간 같은 곳이 이제 복고산이라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여기에서 프놈펜에서 12시간 거리는 몬돌끼리 이제 라따나끼리 정말 자연의 최고의 자연의 경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곳들도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다는 못 가보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시엔립에 또 이제 가시면은 우리가 시엔립에 그 볼 수 있는 게 앙코르왓이잖아요. 앙코르왓.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왓 안에도 우리가 그 앙코르 톰, 바yon 사원, 따프롬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는데 모두가 그 고대에 지었던 건축물이고 유적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건 그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그 건축물들을 수리하고 또 다시 복원시키는데 이 복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막 퇴적하고 막 무너지는 게 더 빨라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좋게 보여야 되는데 전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의 때나 여러분들 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면은 나중에 오실 때는 또 그런 모습들이 더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시면은 한번 또 뭐 사진으로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보셔서 잘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이제 우기건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뭐 1년 내내 덥다기보다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캄보디아 한번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12월, 1월 이때 오시면은 최고로 시원하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3월, 4월, 5월 이때 오시면은 최악의 날씨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르고 옷을 짜면은 그냥 물이 흐를 정도로 왜냐면은 비도 안 오고 정말 자외선이 너무 강하고 너무 덥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시간들을 피해 가지고 12월, 1월, 2월 요때 오시면은 그래도 좋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12월, 1월, 2월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겨울을 나시고 한국으로 가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연세 드시면은 상당히 참 겨울에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오시면은 그런 시간들 추운 그런 아주 추운 한국의 날씨를 피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어머니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연세도 많고 해가지고 보시기가 힘드는데 전에는 늘 이제 11월에 오셨다가 2월에 가시고 몇 년간 그래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때 그렇게 하시니까 좋으니까 자꾸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오시는 이제 그 기력이 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료 또 보건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또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계시다 갑자기 몸이 뭐 그냥 아프다든지 큰일을 당했을 때 병원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이제 그런데 대처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갑자기 큰 병이 난다든지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염려스럽고 또 막 굉장히 이 나라 문화가 또 막 어떻게 보면은 저녁에 가족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자주 해요. 작은 파티를. 근데 막 스피커나 음향을 막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런 게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문화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당연하니까 타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지만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이게 큰 소음으로 느껴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이제 뭐 자주 못 오시고 가끔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와 또 한국의 이제 그 교류,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또 캄보디아의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간 약속 또 뭐 신용 거래 이런 게 좀 인식들이 희박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코리안 타임 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가 그런 게 좀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나라가 주로 이제 새벽에 그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한낮에 잘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저녁에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결혼식하고 이제 저녁에 파티를 해요. 모여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저보고 목사님 뭐 5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5시에 가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막 준비를 해요. 근데 저는 5시인 줄 알고 갔는데 한 2시간 이상 기다리면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야 5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의뢰의 이 사람들은 5시로 하면 2시간 3시간 늦게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용 거래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희박해요. 또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전력난 한 뭐 7, 8년 전, 10년 전까지는 해도 이 뭐 5월 달부터 한 11월까지는 막 덜한데 예를 들어서 뭐 11월 뭐 1, 2, 3, 4 이럴 때 막 더울 때는 하루에도 전기가 몇 번씩 나갑니다. 근데 낮에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낮이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겨울에 이제 밤에 이게 전기가 나가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막 덥기도 하고 막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준비하는 게 발전기예요. 이제 기름을 사서 넣어놨다가 전기가 가면 그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켜고 불을 켜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걸 준비를 안 하시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든 집이든 다 그 발전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사정들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에서 자꾸 끊긴다고 얘기하고 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도 인터넷이 약하니까 뭐 갑자기 통화가 되다가도 끊기고 그래서 죄송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인터넷이 뭐 수시로 끊기고 수시로 또 전기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상황도 별로 안 좋아요. 또 우리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좀 열악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니까 물가가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도 차이나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국 식당에 가시면은 웬만해서는 8불 이상 주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 음식을 못 사 먹습니다. 뭐 10불도 그냥 일반 음식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현지 음식도 우리가 사 먹을 때 약 5불 이상 그렇게 줘야 사 먹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또 태국에 가면 오히려 여기 물가가 여기보다도 더 쌉니다. 그만큼 좀 고물가라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살아가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인터넷 말씀드렸지만 시골로 가면 더더욱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매치기가 많아요. 소매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폰을 막 함부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폰을 막 이렇게 뭐 전화한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 폰이 확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폰을 반드시 가방에 딱 넣고, 가방도 그냥 이렇게 매면 안 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소매치기를 해도 못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은 이제 오래 살았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했는데도 소매치기가 가다가 그 가방을 낚아채려고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온 얼굴하고 팔하고 막 다 이렇게 갈아붙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반드시 휴대폰 이런 것들은 가방에 넣고 잘 보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호텔에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뒀는데 그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 매니저한테 사실 그 조사를 해달라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자기네 나라에서 생긴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조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찾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있고, 또 제가 봐서는 또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나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여권이라든지 또 뭐 돈이라든지 기중품은 우리가 반드시 이동할 때 한 사람이 가방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사역지로 이동해서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는 꼭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만 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뭐 아주 연중 계속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니까 뭐 아주 풍부한 그런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이웃 나라도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육로로 다 갈 수 있고, 또 달러를 주화폐가 달러입니다. 그래서 환전하기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베트남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는 비자 연장도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친절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 나라의 그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 불교가 거의 85%에서 90%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생활 자체가 불교 의식이 꽉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거는 뭐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성들이 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또 남편이 아무리 뭐 결정을 잘해놔도 아내 쪽에서 여자 쪽에서 반대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의 힘이 아주 크다. 그래서 뭐 결정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뭐 결혼 배우자라든지 뭐 이런 걸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여자 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신에 또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시골에도 가면 아직도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도 안 맡았는데 벌써 돈 벌러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나라의 문화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측면할 때는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또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권 이런 것을 우리가 획득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지상권은 우리가 인정해 줘 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그 2층부터는 외국인이 또 사면은 인정해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 현황을 보면은 아직도 불교가 여전히 80% 이상, 기독교가 한 3% 이상, 모슬렘이 3%, 뭐 기타가 한 2,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전체가 선교사에 가입한 유니트가 한 500유니트,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는 선교사들까지 합치면은 한 700유니트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요 사역들은 보면은 이제 그 교회 개척, 또 학교 사역, 또 전문인 사역 하시는 분들은 병원 사역,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많이 이제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에보다는 선교사로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든 우리가 이 선교하는 데에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한국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후원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더 알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여기에 도착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또 조만간 만나 뵙겠습니다.